마산시 교방동. 시내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산 중턱에 자리하고 있는 집. 참 마산 같습니다. 완전 피어났네요. 사람이 없네요. 네, 2년 전에는 오보니까 사람이 살았거든요. 할머니도 계시고 아줌마 자녀들도 많이 있던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이 살았다는 이 집은 지금은 폐허가 되어 얼씬년스럽게 비워져 있었습니다. 손자하고 둘이 할머니하고 사시다가 무서워서 할머니가 많이 무섭고 그거 무섭다고 아프고 해. 무섭고 이래서 차온 딸내집 옆으로 갔어. 최근까지 살던 사람들마저 살기가 무서워 떠나버렸다는 집. 이곳에 들어와 살던 사람들마다 이상한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35년 전 정현자 씨 또한 이 집에서 공포와 절망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고 하는데요. 이 집에서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현자 씨가 결혼을 한 것은 1962년. 넉넉찮은 신혼 형편에 마땅한 집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현자 씨 부부에게 시 외삼촌이 빌려주었던 그 집은 당시 별장으로 지었던 부근에선 가장 크고 좋은 집이었습니다. 이사 오시는 거 같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아래채에 새들어 살던 노모와 폐병을 앓던 아들이었습니다. 어쨌든 거저 빌린 집이 마냥 횡재한 것만 같았던 현자 씨 부부. 세상에, 이 좋은 집을. 좋나? 좋다. 그런데 이사 온 지 며칠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현자 씨는 점심을 먹으러 오고 나는 남편을 기다리며 잠시 쉬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눈을 감은 채로 귀에 익숙한 남편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있던 현자 씨. 남편이 들어오는 것이려니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목을 조르는 손길. 처음엔 남편의 장난인 줄만 알았다고 합니다. 얼마 뒤 현자 씨는 더욱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나타난 커다란 그림자, 현자 씨를 덮치는 것이었습니다. 살려주소. 왜 이러는겨? 왜 이러는겨? 그리고 사정없이 현자 씨를 두들겨 패는 것이었습니다. 살려주소. 있는 힘을 다해 살려달라 소리를 쳤던 현자 씨. 그런데 아저씨. 방금 지 소리 못 들었는겨? 소리라요. 아저씨, 방금 내가 아저씨 안 부를까 이런 게 아줌마 주무시는 것 같던데 조용하던데요 이러는 거라 얘. 에헤이, 구신은 무슨 구신? 진짜로 봤다 아닙니까? 외삼촌. 무슨 까닭이었는지 큰돈을 들여 지은 집을 현자 씨 부부에게 내어준 외삼촌이었습니다. 덕분에 예. 이리 앉으소. 아유, 집이 엎질러졌습니다. 저 혹시 너그 이사 와가 무슨 이상한 일 없었더나? 무슨 일이? 아니다. 아이 덥네. 그리고 처음 현자 씨의 말을 믿지 않았던 남편 또한 설명할 수 없는 일을 겪게 됩니다. 누구? 한밤중 더구나 외딴 집에 나타난 처음 보는 여자였습니다. 소리가! 그때 이 창문 쪽으로 그때 이게 보였단 말인가요? 예. 이 창문이 열고. 싹 열리면서 네. 야식 같은 여자가 좀 해해 있었더라대요. 그래 나도 따로 일어나가지고 네. 이 문을 잠겼는가 그거를 보니까 문이 잠긴 그대로 있어요. 이상한 일을 겪은 것은 현자 씨 부부만이 아니었습니다. 어젯밤에 많이 덥던 모양이지. 뭐 별로 더운 줄 모르겠던데 얘. 어젯밤에 아지매가 나왔길래 더보 나왔나 했지. 내는
나온 적 없는데 얘. 이상타. 전날 밤 소변을 보기 위해 나왔던 아래채 아저씨. 누군가 물을 깃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현자 씨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 그 소리 들으니까 조금 소름이 끼치대. 네. 소름이 끼친데 도대체 이 집이 무엇이 있나 이리 또 생각이 났고 이리 해도 그만 그리 살았어요. 아직 멀었나? 다 왔어 얘. 현자 씨가 이사 온 후 처음 찾아온 현자 씨의 육촌 언니들이었습니다. 애장타 아이가. 세상에 이게 어디라고 이리 이사를 왔노? 그곳은 죽은 아기들을 묻었던 애장터 자리였습니다. 아이고 야야. 아유 어서 오세요. 네 무슨 일 없었나? 네 내일이라도 퍼뜩 이 집을 떠나그라. 여기 터가 세가 절대로 살면 안 되는 곳이라.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집 좋으면 사는 기지요. 평소 담이 크고 신앙을 가지고 있던 현자 씨. 언니들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지나치고 맙니다. 아유 놀래는 거라 언니가. 이거 애장터인데 니는 이것도 몰랐나 하면서 애들 출산 딱 나오면 뭐 어떻게 해서라도 해서 불구를 만든다 뭐 이런 식으로. 언니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남편 직장도 가깝고 다른 집 얻을 형편도 되지 않아 그냥 살 수밖에 없었던 집. 현자 씨는 이사간 지 6달 만에 첫 출산을 합니다. 옳지다 이거 장군이다. 유난히 잘생겼던 첫아들. 모든 것이 순조로운 듯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가 여기 봐라. 어? 아가 엄마 좀 봐라. 어이. 건강하게 태어났던 아기가 여기 좀 봐라. 별다른 이유도 없이 자꾸 이상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뭐 엄마 보고 이리 막 눈을 맞추고 이런 걸 안 하는 거라. 눈이 동자가 항상 초점을 이리 찾지를 못하고 왔다 갔다 이러고 이 애가 앉지도 못하고 맨날 누워 있는 상태고 엄마 소리도 못하고 막 그랬어요. 20살이 되도록 엄마 소리 한 번만 했어. 형수님이요. 오십니까? 방이 어딨는까? 저쪽 아래채로 가 있어. 예. 아래채에 살던 사람들마저 무서워 견딜 수 없다며 그 집을 떠나고 비워둔 아래채에 사촌 시동생 덕수 씨가 이사를 오게 됩니다. 덕수 씨가 이사 온 바로 그날 밤. 막 잠이 들려던 덕수 씨. 거대한 그림자가 덕수 씨를 덮치는 것이었습니다. 온몸을 짓누르던 커다란 그림자. 그런데 어느새 난장이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압을 점점 오는데 사람 같지도 않고 사람 같기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놀랐어요. 혼이 나지요. 그래가지고 알 수 없는 일들이 계속되었지만 형편이 되지 않아 그 집을 떠날 수 없었던 현자 씨. 그 집에서 둘째 아들 소남이가 태어난 것은 큰아들을 얻은 지 3년 후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이 지나면서 둘째 아이 소남이마저 큰아이와 똑같은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지가 뒤틀리는 두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다 써보았던 현자 씨. 현자 씨의 눈물겨운 노력이 알려지면서 두 아들의 사연은 당시 한 일간 신문에까지 났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내려진 진단은 뇌성마비.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했지만 아이들은 아무런 차도가 없었습니다. 퍼뜩 떠나야 한대. 여기서 설마 아들한테 해가 미친다 카.
큰아들 소남이에게 닥쳐온 일. 현자 씨에게 그것은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튿날은 아가 이상하게 보채지도 안 하고 막 참 늘어지가 있더라고요. 그래 소남아 와 이러노니 아프나 막 이러니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눈만 빤히 쳐다보고 또 눈 감고 막 이러대요. 그래도 뭐 오후 3시쯤 돼서 그만 죽어버렸어요. 그러면은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이사를 나오셨고요. 나오셔가지고 예. 그 셋째 아들이면 이제 이사 나오신 다음에 그때 예예. 보셨어요? 이사 내려와가지고 니가 이사 내려가서 아 나봐라 틀림없이 건강한 자식 낳기다 언니가 그러대. 그 말이 맞는갑다 이래 싶기도 하고. 둘째 소나미를 잃자 더 이상 그 집에 머물 수 없었던 현자 씨. 끝내 집을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새 집에서 얻은 셋째와 넷째 두 아들은 아무런 탈 없이 건강하게 자라줬습니다. 어떻게든 붙잡아 보려고 발버둥 쳤지만 결국 20살에 떠나버리고만 큰아들. 현자 씨는 두 아들 모두 영원히 가슴에 묻고 말았습니다. 30년 전 이곳에서 현자 씨가 겪었던 일들, 그리고 두 아들에게 까닭없이 닥쳐온 불행. 그것은 정말 사람들의 믿음처럼 애장터였던 불길한 집터 때문이었을까요? 그러니까 터센데 애장터에다가 아기를 낳았으니까 아기들이 그리 배로 입었다 이런 말을 하지. 그 당시도 언니 말이 맞는가. 지금도 그거를 수수께끼 안 풀립니다. 뭐 때문에 그랬는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